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엔화철수가 시작됐다? 이 말이 맞을까요? 엔화철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말이 맞을런지 우리 한번 검증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말입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0.5% 떨어졌습니다. 99.38이 떨어져서 19,954.30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떨어졌지만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0.29가 떨어졌습니다. 17.47이 빠졌고요. 6,101.24로 마감했습니다. 떨어졌죠. 마찬가지 블루칩 중심 중소형주 내지는 중대형주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도 0.32% 떨어졌습니다. 140.82가 빠졌고요. 44,424.25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우산업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모양새죠.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일어났느냐 이것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죠.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요. 일본이 기준금리를 2배 올렸잖아요. 0.25%가 0.50%가 됐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의 엔화를 빌려다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엔화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팔아서 엔화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는 자체만 보고 보면 다우산업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일제히 하락한 것을 보면 이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미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2025년 1월에 50.1까지 올라갔습니다. 50.1.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하고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50이 기준점인데 경기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50이 넘었으니까. 50부터 미치면 경기가 쪼그라든다는 거고 경기가 확장된다는 신호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좋은데도 떨어진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반락이라고 하나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기술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비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52.8이잖아요. 이게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기업의 경기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56.8이 1월에 52.8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2월에 일반적으로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 쇼핑 시즌이 갔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도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좋습니다. 지수는 그죠?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희망 회로가 가동이 되니까 아마도 이게 좋아졌지 않을까.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그 위기감이 실제로 작동이 됐다. 또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1월에 71.1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어떤 우려 섞인 공포감이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떨어지니까 좀 떨어지지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없었다 이렇게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있었다고도 보입니다. 다우산업 지수가 0.32가 떨어지고 S&P가 0.29 그리고 0.5% 떨어진 게 나스닥이니까.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어제 그제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어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일어날 거냐?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2024년 7월 말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7월 말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쇼크가 온 것은 8월 5일이었습니다. 10일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발현이 될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 두고 보면서 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합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2배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0.25%가 0.5%가 됐으니까 부담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요. 시장에서는 좀 공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공포감이 있죠. 지금. 예, 공포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포감이 있고 떨어졌어요. 물론 높습니다. 지금 현재가 높아요. 5,341.94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가. 오늘 1.89% 떨어졌지만 현재가 높으니까 떨어져도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엔비디아도 당연히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3.12% 떨어져서 140 예, 이게 좀 틀렸네요. 예, 142.6입니다. 142.62. 이게 제가 과거 걸 집어넣네요. 보니까 142.62로 엔비디아 가격도 주가도 떨어졌고요. 또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말입니다. 애플도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늘 0.39% 떨어져서 228.78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좀 떨어진 거죠. 애플도. 테슬라도 보시면 테슬라도 주가가 뭔가 분위기가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1.41% 떨어졌거든요. 406.58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분위기가 완전히 싸하다 이렇게까지는 못 보지만 뭔가 조짐은 있다 이렇게 읽혀지시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혀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절대로 지금 가볍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없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장을 계속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달라질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애플은 다시 제가 올렸습니다. 222.78로 마감했다는 거.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위기감에 대한 어떤 징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늘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통화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